그녀는 궁궐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목소리를 감추고 심지어 눈물마저 소리 없이 삼켜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훗날 왕이 될 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화려한 비단과 황금빛 기와로 장식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늘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특히 그 아이가 왕자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이를 낳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훗날 왕위 계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것이 감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 궁궐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여인이 왕자를 낳으면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아이를 위협하려는 음모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독살, 모함, 유배, 죽음. 역사는 이런 비극을 수없이 기록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를 지우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한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세월 동안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목소리를 평생 숨기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녀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 그리고 침묵의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험한 운명을 예감하다. 그녀는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 은총을 입었고 그 결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권력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중전과 후궁들 사이의 갈등, 외척 세력의 개입,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낳는 것은 곧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궁중에 왕자가 태어나자 여러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왕자의 탄생이 곧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왕자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의문의 병으로 죽었고 어떤 후궁은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비극은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존재감을 최대한 줄여야만 아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선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선택을 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궁궐 한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결과 영조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조선 후기에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영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역사 속 어머니들의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자신을 지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행위였습니다. 궁궐의 칼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날카롭게 서 있었고 그녀는 그 칼날 사이에서 아이를 지킬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작. 아이가 태어난 날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녀의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연약한 생명.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궁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출산의 고통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궁인이 벙어리가 된 것 같다. 아이를 낳고 충격을 받아 말을 잃은 모양이다. 조선시대 궁중 기록을 보면 출산 후 말을 잃는 여인에 대한 언급이 종종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산후풍이나 정신적 충격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출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언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궐에서 말이란 곧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이 모함의 빌미가 되고 그것이 아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다른 궁인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그 내용은 곧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것은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에 대한 기대를 입 밖에 낸다면 그것은 곧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벙어리처럼 사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공간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아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한 황후는 궁궐 내 권력 다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의 대화조차 최소화했고 자신의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은 무사히 황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침묵은 오해를 만들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으며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궁녀들이 아이에 대해 물어올 때, 왕이 방문했을 때, 홀로 밤을 지새울 때.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이 간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때로 스스로를 감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지막 목소리를 내고 침묵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침묵이라는 무기로 그 전쟁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벙어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돌보고 궁궐 안의 작은 일들을 도우며 해가 지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지만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 그 벙어리 궁인 말이지.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한 대목을 보면 궁중에 말 못하는 여인이 있어 모든 이가 안타까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동정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마련이었고 그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작은 발걸음이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만큼은 다정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손길로, 미소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들이 다쳤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뜰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고 그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아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마저 소리 없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녀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꼭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침묵은 아들을 지키는 방패였고 우리의 침묵 역시 때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역사 속에는 침묵으로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려 말기 한 여인은 남편이 유배를 떠날 때 함께 따라갔지만 평생 남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역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남편을 돌보며 살았고 그 덕분에 남편은 유배지에서 무사히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깨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녀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갔고 그녀 역시 스스로를 지워갔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눈빛으로, 손길로 아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녀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아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소문과 음모는 그녀를 비켜갔고 아들은 그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고통.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왕은 아들의 성장을 기뻐했고 궁궐 안에서도 이 왕자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그녀의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총명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궁궐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다른 후궁들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척들은 이 왕자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궁녀들의 속삭임, 대신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왕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의 의미. 그녀는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침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을,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자가 총명하여 여러 신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왕자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자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자신을 지웠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도 멀리서만 바라보았고 아들이 찾아와도 짧게 안아주고는 보냈습니다. 왕이 그녀를 찾아와도 고개만 숙였을 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투명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마마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서운함이 어렸습니다. 저는 어마마마 목소리가 궁금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서운해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조선 중기 한 양반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녀를 팔아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훗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침묵이 서운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더 성숙해졌고 궁궐 안에서의 입지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아들을 지켰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받지 못해도 계속됩니다. 그녀는 아들이 왜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서운함도 자신의 고통도 모두 감내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성장할수록 위험은 커졌지만 그녀의 사랑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아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을 왕좌까지 이끌게 됩니다. 둘러싼 위기와 침묵의 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왕이 병으로 쓰러졌고 왕위 계승 문제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후보로 거론되었고 각각의 외척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모와 모략이 난무했고 궁궐 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에 많은 신하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습니다. 중전 측 세력은 다른 왕자를 밀었고 일부 외척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왕자를 옹립하려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각 왕자의 어머니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후궁은 권력을 탐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떤 후궁은 외척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궁궐 안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고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침묵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탐한다는 증거도 없었고 외척과 결탁했다는 흔적도 없었으며 어떤 음모에 가담했다는 소문조차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말실수를 할 일도 없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니 오해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투명한 존재였고 그 투명함이 아들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한 기록을 보면 왕자의 어머니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정치적으로 무해한 존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외척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음모를 꾸밀 수도 없으며 권력을 탐할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노렸던 바였습니다. 스스로를 무해한 존재로 만들어 아들을 향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들이 온갖 의심과 모함을 받는 동안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신은 어머니가 벙어리인 왕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어떤 세력은 그 왕자의 혈통에 문제가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 아들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조직 내에서, 가족 간에도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오해를 풀려 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역사 속에는 침묵으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나라의 한 재상은 황제의 의심을 받던 시기에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시간이 지나자 황제는 스스로 재상의 충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을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왕위 계승 논란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이 상황을 전해줄 때도 아들이 불안해할 때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의 침묵은 적들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았고 의심받을 여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으니 오해도 없었고 대화가 없으니 음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 아들을 향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궁궐의 권력 게임 속에서 그녀의 침묵은 어떤 정치적 전략보다도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패는 아들을 왕좌까지 이끌게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왕이 승하하고 신하들의 회의 끝에 그녀의 아들이 새로운 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새 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종이 울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용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아들의 모습은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옷깃을 적셨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침묵 속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슬픔.
조선왕조실록의 즉위 기록을 보면 새 왕이 즉위하자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새 왕의 즉위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록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의 어머니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역사는 그녀의 희생을 기록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안전이었고 아들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새 왕은 즉위 후 첫 번째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처소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편히 지내셔도 됩니다. 소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음모와 반역이 있을 것이고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벙어리였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목표를 이룬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침묵을 지키며 아들을 지켰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 황태후는 아들이 황제가 된 후에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현명한 황제가 되도록 뒤에서 조용히 조언했지만 결코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빛을 발합니다. 새 왕은 즉위 후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으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치세는 태평성대로 기록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뒤에는 침묵으로 아들을 지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에도 환호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 머물며 조용히 아들을 지켰습니다. 왕좌 뒤에는 화려한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침묵은 아들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만을 기록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뒤에 숨겨진 한 어머니의 위대함을 기억합니다. 진짜 승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은 훌륭한 군주로 성장했고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궁궐 한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궁인으로, 왕의 어머니로, 그러나 이름 없는 존재로. 어느 날 왕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왜 평생 침묵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마마마의 침묵이 소자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침묵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침묵이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한 기록을 보면 왕의 어머니는 평생 말을 하지 않았으나 왕은 그녀를 극진히 모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효행의 기록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녀는 평생 목소리를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생명과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어떤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보호였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은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 가장 편안한 방, 가장 좋은 음식.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의 안전이었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말하지 않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용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말을 하려 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며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궁궐 전체가 애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렸습니다. 비록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는 어마마마의 침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어마마마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머니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간단한 문구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아들을 지킨 어머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녀는 평생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아들이 현명한 군주가 되도록 도운 것.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는 화려한 말과 큰 행동만을 기록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된 어머니, 평생 침묵 속에서 사랑을 증명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진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사랑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내고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의 무게를.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럼에도 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네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며 겪는 서운함, 그리고 그 서운함마저 감내해야 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다섯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그 전략적 가치를. 여섯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의 의미를. 일곱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침묵으로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완성을.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아들을 지켰다. 말없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었다. 역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아들의 안전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자신을 지우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된 궁인, 평생 침묵 속에서 사랑을 증명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 궁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때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아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고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을 왕좌까지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희생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의 목소리를 포기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궁궐 안의 모든 음모와 모함을 무력화시켰고 결국 아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후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인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존재를 배웠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만을 기록하지만 그 왕을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역사책에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기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부모, 조용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사랑과 희생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승리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때로 조용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환호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은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바로 아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눈빛으로, 침묵으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녀의 첫 번째 결단이었나요? 아니면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의 눈물이었나요? 혹은 평생 침묵을 지킨 그 인내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던 경험, 침묵으로 누군가를 지켰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처럼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침묵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